8월에 들어섰습니다. 8월이 되니까 월초부터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군요.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아주 대주주인 양 아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초선 의원들을 모아서 강경한, 선명한, 그리고 나름대로 잘 정돈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그것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의 떠도는 이야기를 진압시키기 위한 강공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번 대선의 주요한 변수의 하나로 확정이 된 셈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치고받고 그냥 인신공격도 하고 호남 등등을 가지고 소멸적인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는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되든지 선거는 이기도록 만들어놨다 하는 그런 안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곧 부정선거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하면 우리가 흔히 상징적인 사람이 드루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씨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번 돌아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변수로 등장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9월 3일 당시 문재인 아마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겁니다. 자기의 팬클럽인 문편의 창립 총회에서 문재인 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죠? SNS 공간에 대대적인 선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문재인이 그의 팬클럽에게 선풀 운동을 벌려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선풀 운동이라는 건 뭡니까? 그들의 경쟁자인 사람들에게 악플을 계속 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한 것은 내가 니들의 공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니들이 이 대통령 선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사들이다 하는 축복을 내린 거라고, 임무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분명히 드루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드루킹은 감옥소에 있습니다. 드루킹이 벌린 여러 가지 작업, 수천만 개, 수억 개의 그 댓글 조작,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것 때문에 경남지사 했던 김경수도 감옥소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제2, 제3의 드루킹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야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할 일 없이 그냥 호남 철폐론 우는 가지고 저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정선거를 준비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김건희 쪽으로 돌아가자면 지난해 대선,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17년 대선 한 달여를 남겨놓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4월, 그러니까 2017년 4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안철수가 3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0%입니다. 3% 차이입니다. 이것은 같은 수치라고 봐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철수는 그때 올라가고
드루킹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골든 크로스가 생깁니다. 이건 올라가고 제치고 문재인은 내려가는 겁니다. 딱 그 시점에서 20여 개의 커뮤니티 페북에서 안철수를 잡는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 태제라고 할까요? 핵심 구호가 안철수는 MB의 아바타다 하는 겁니다. MB가 갖다 내세운 헛개비다, 허수아비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건 곧 이명박을 지지하는 거다. 이겁니다. 당시에 드루킹은 49살 먹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MB의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공작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막 압도적인 댓글이 시작되니까 4월 18일부터 20일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41%, 안 후보가 30%, 11% 차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차범위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역전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사람들, 신문도 그렇고 국민의힘, 그때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19대 대선 평가 보고서에 MB의 아바타 이미지가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공모, 소위 그 후에 경인선이라고 바꿔줬죠. 경공모가 19대 대선을 결정적인 역할을, decisive 롤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경공모라는 말이 어렵다고 해서 그 이름도 바꿔달라고 문재인이가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대 대선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혀 정당성이 없습니다. 정통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로입니다. 지로. 근데 그와 비슷한 작업을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당내 주자들의 검증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지금 생략한 채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특별한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에 있어서도 대선배고 옛날 모래시계로 유명했던 홍준표,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24%를 딴 저력 있는 홍준표 의원이 버티고 있고, 그 외에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유승준도 한마디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검증이 절대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는 윤석열은 각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하이에나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서 안 쓰고 그냥 야생 들깨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면 맹수, 호랑이나 사자가 하이에나하고 1대1로 붙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되죠. 하이에나가 지죠. 그러나 우연히 맹수, 사자나 호랑이가 하이에나가 몇 마리 있는데 근처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하이에나가 한 대여섯 마리가 딱 싸거나, 그건 들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면 꼼짝 못합니다. 당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약간 노후에서 하이에나 이빨이 좀 흔들흔들 한다거나 좀 낙후해졌을지는 모르나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하이에나급의 맹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검증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저는 생각한데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인기가 오늘 아침에 또 51%로 올라갔다는 어떤 여론조사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중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실한 검증보다는 아무튼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후보가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요새 오늘 아침 공감 만땅이니 제가 몇십 가지를 쫙 봤는데 지금 그쪽에서 벌리고 있는 것이 이제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보이프렌드가 많았다 하는 걸 가지고 한참 난리를 치다가 종로바닥 어디에 벽화가 나와가지고 말썽이 벌어지고 하니까 요새는 약간의 이제 방향을 돌려서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 조작을 한 거, 김건희 씨가.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그 어머니 최모 여사가 여러 가지의 일종의 사기라고 할까요? 이런 걸 벌여서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다가 길게 들어서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아마 이것이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가고 설령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그 후에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제3의 굉장한 폭발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충 윤석열 전 총장에 관계된 무슨 검사 시절에 무슨 야합, 무슨 독직 이런 혐의라는 것은 그것을 증빙하고 검증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문만 잘못 나면 오히려 윤석열의 인기를 더 공고하게 시켜주는 반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것은 제가 짐작한데 여러 유권자들이 기억에 두셔야 할 것은, 유념해 두셔야 할 것은 김건희 씨 자신에 대한 어떤 도덕적 평가, 이걸 소문처럼 싹 돌리지 않을까. 명색 대통령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는 옛날로 말해서 공무인데 공무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걸 은은하게 돌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판에 그 보팅 비헤이버, 투표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감성적인 요소가 돼가지고 대선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2, 제3의 드루킹을 동원해가지고 지금부터도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은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에 별로 관심 없어요. 보아하니까 이것이 한쪽으로 싹 밀리지 않고 이재명 쪽에서도 주사파나 친문이 많이 가 있고 이낙연 쪽으로도 많이 가 있어요. 많이 가 있는데 요새는 조금 이낙연 쪽으로 움직이는 추세는 보이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담장이 허물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나중에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해보면 누가 되든지 they don't care, 별로 관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정권을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방법이든지 정권을 먹는 방법을 세트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슈아라고 알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그리고 공병호 박사,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지난번 4.15 총선 때부터 그 부정선거 얘기를 아주 끊임없이 해온 정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에 저쪽 사람들 시침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쪽에 야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조아무개니 무슨 정아무개니 이런 사람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찬물을 끼얹는데 죄를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대표라는 이준석, 그것도 부정선거 그거 없다 이러고 앉아있고, 홍준표 의원마저도 나는 부정선거 모르는데, 그 양반은 이 정부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특하게 부정선거를 불렸다는 그 전체의 프레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부정선거는 경기, 서울, 인천에서 주로 벌렸고
시골에서는 딱 문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정도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개입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인 픽처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일보 미주판에서 그 독특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중앙일보 본지에서 나오지 않고 어떻게 중앙일보 미주파, 워싱턴 중앙일보에서 이게 나왔는가 하는 게 흥미진진한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했던 사람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봉규 박사 TV에 나온 어떤 서모 변호사가 그동안 절대 그거 없었습니다 해서 자기 잘못 알았습니다. 사과합니다. 사과했다 그래요. 좋아요. 늦게나마 사과하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사과를 했더만 말만 사과하면 됩니까? 나는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뭐 한 달 혹은 2달 동안 방송 안 하겠습니다. 뭐 근거가 있어요. 말만 사과하면 뭐 립서비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모 변호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민의힘 쪽에 하태경 의원 이 사람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던 작년 4.15 총선을 전후해서 외부 사무소를 적어도 9개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 회선까지 갖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만은 선관위는 메인 서버에 접촉할 전용 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을 한 것으로서 드러나서 검찰 수사가 시급합니다. 선거 감시 활동을 보려온 유튜브 채널에 아까 말씀드린 바실리아 조슈아와 미디어 A는 그제 7월 30일 공병호 TV와 함께 한 방송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식회사 KT에 선관위 서버 전용선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 신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청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이 있습니다. 입수했어요. 그건 돌아다니다가 탐정처럼 돌아다니다가 찾아냈는데 그중에 KT에 보낸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2월 17일 월요일부터 4월 17일 금요일까지 사용기간을 명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의 전용 회선 1회선과 L3 스위치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에 이것은 반드시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이런 문서입니다. 정보통신용어 해설법에 따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조슈아 대표는 9종의 문건으로 미루어서 임시사무소가 9곳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선거구마다 한 곳씩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분명히 밝혀 있는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자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어요. 오히려 엉뚱한 하모 의원은 뭐 부정선거가 뭐가 있느냐 이러고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제독권 정당에 잘 길들여진 야당으로서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선거가 오면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해가지고 재수가 넣으면 되고 안 돼도 그냥 제1야당으로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세세토록 늘리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을
윤석열 총장이 들어갔어요. 저거 한 패거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선거번호 2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1야당의 기구가 필요하다. 가서 내가 이거 휘저어가지고 진짜로 선거운동을 하겠다 하는 결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하고 선거 부정을 조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이 윤석열을 가만두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공병호 박사가 이렇게, 공병호 박사는 지난번 4.15 총선 부정폭로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가는 공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쩡한 일이면 본 오피스에서 해야지 왜 비밀 아지트를 만드나. 위성 오피스, 소위 새틀라이트 오피스를 설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썩은 악취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앙일보가 아니라 워싱턴 중앙일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한 결과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검색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파쇄되지 않는 채로 버려진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의 메인 서버에 접촉하는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PW라고 합니다.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남긴 문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실 선거관리가 도마에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한 메이저 방송사가 단독 취재를 한다면서 외부 공개를 말아달라고 당시에 문건을 입수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에게 아주 간청을 해서 들어줬는데 시간만 흘러보내고 끝내 보도하지 않아서 이번에 조슈아가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오늘 하나를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 포악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좋은 후보를 뽑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도 악독한 사람들이어서 막판에 그 후보가 오물락달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의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퇴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맹수의 눈으로 지혜롭게 이 선거를 보시면서 선구악을 잘 구분하시고 쓸데없는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이 김경재가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 양심과 인격과 생애 전반을 걸고 여러분에게 증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선택해서 내년에 반드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로운 판단과 처신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감하면서 만약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우리에게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입니다. 안철수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당시에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후에 여러 가지의 언행, 문재인에게도 양보했고, 박원순에게도 양보했고, 이번에는 오세훈에게도 양보, 세 번의 양보를 거쳐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아우성치고 비명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대안도 될 수 있다 하고 생각해서 저는 마지막에는 혹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제3당의 후보로서 제야가 다 안철수와 결합해서 제1야당과 제2야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공동 정권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winner takes all 하는 것은 한 사람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 이거예요. 같이 함으로써 이 정권을 교체하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을 만들자. 이것이 오늘 8월 첫 번째 주에 여러분에게 제안은 제 자그마한 희망이고 결의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사색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